여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끌리는지에 있어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모가 처음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드시 여성이 당신에게 반하거나 당신을 쫓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관심과 매력을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당신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성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 그녀의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매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실용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획득된 인정, earnable validation. 획득된 인정이란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인정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칭찬을 합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거나 눈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획득되지 않은 인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얄밉고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몇 년 전 제3세계 국가를 여행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푸른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다가와 제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칭찬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인정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인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점차 감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정은 그녀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보람을 줍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자발적인 칭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진솔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가 최근 배낭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와, 정말 모험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그저 상대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단하다거나 모험심이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며칠 전에 당신이 해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인정은 증폭되어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정의 핵심이며 여성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로잡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으로 숙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당신을 쫓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흥분은 심리적인 고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감정적, 성적 매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그녀의 손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았지만 손을 놓으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긴장감은 결국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눈맞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불꽃을 일으킨 후 다시 손을 빼고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입니다. 이 기법은 관계의 발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일상이 되는 대신 관계를 밀고 나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틀 연속으로 주말을 함께 보낸 후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녀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불확실성과 그리움의 순간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의 고조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끌립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고 낭만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몰입하고 매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겨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쿨한 취약성.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강력한 계기는 제가 쿨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연약함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유명인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쇼 인터뷰에서 유명인들은 이 기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부나 성공을 과시하며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을 소탈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튜 맥커너이나 조지 클루니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 자신의 저택이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에게 더 호감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청중이 그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여성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었던 유일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들과 아마겟돈을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뻔히 보였고 친구들도 알아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소 취약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쿨한 취약성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한 취약성은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유명인들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유명인들은 쿨한 취약성을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력을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통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머릿속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청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다음 재미있는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성과의 대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표정하게 앉아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태도를 조절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세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관계를 쌓고 그녀가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파트너. 여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범죄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사람만의 경험과 비밀 농담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면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만날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드라마 더 오피스 초반 시즌, 특히 짐과 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수많은 비밀 농담을 나누고 오직 그들만 이해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마치 범죄 파트너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대화에서 literall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를 웃게 하려고 일부러 literal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음모를 꾸몄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비밀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작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는 큰 저택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사려는 부유한 프랑스 커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억양을 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에 대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미있고 무해한 게임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경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유 경험, 내부 농담,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감을 그녀가 대체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관계에 더 많이 녹여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히고 당신을 쫓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친밀함.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바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마치 특별하고 사적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페이스북에 가서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찾아보거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사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취약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는 그녀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보고 내가 그녀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고백들은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그런 비밀 말이죠. 그녀가 이런 은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녀는 관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그녀가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선을 넘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램블러는 불협화음의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불협화음은 누군가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언니 결혼식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 계획을 자주 취소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뇌가 해결책과 명확성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협화음을 내기 전에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기 전에 너무 일찍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녀는 눈치채지도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끌어당기기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이는 여성이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불협화음만으로도 그녀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연애에서 연애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매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남성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다수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이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불협화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이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적절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여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끌리는지에 있어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모가 처음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드시 여성이 당신에게 반하거나 당신을 쫓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관심과 매력을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당신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성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 그녀의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매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실용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획득된 인정, earnable validation. 획득된 인정이란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인정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칭찬을 합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거나 눈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획득되지 않은 인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얄밉고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몇 년 전 제3세계 국가를 여행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푸른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다가와 제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칭찬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인정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인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점차 감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정은 그녀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보람을 줍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자발적인 칭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진솔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가 최근 배낭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와, 정말 모험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그저 상대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단하다거나 모험심이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며칠 전에 당신이 해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인정은 증폭되어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정의 핵심이며 여성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로잡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으로 숙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당신을 쫓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흥분은 심리적인 고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감정적, 성적 매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그녀의 손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았지만 손을 놓으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긴장감은 결국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눈맞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불꽃을 일으킨 후 다시 손을 빼고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입니다. 이 기법은 관계의 발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일상이 되는 대신 관계를 밀고 나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틀 연속으로 주말을 함께 보낸 후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녀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불확실성과 그리움의 순간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의 고조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끌립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고 낭만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몰입하고 매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겨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쿨한 취약성.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강력한 계기는 제가 쿨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연약함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유명인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쇼 인터뷰에서 유명인들은 이 기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부나 성공을 과시하며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을 소탈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튜 맥커너이나 조지 클루니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 자신의 저택이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에게 더 호감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청중이 그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여성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었던 유일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들과 아마겟돈을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뻔히 보였고 친구들도 알아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소 취약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쿨한 취약성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한 취약성은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유명인들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유명인들은 쿨한 취약성을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력을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통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머릿속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청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다음 재미있는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성과의 대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표정하게 앉아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태도를 조절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세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관계를 쌓고 그녀가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파트너. 여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범죄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사람만의 경험과 비밀 농담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면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만날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드라마 더 오피스 초반 시즌, 특히 짐과 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수많은 비밀 농담을 나누고 오직 그들만 이해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마치 범죄 파트너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대화에서 literall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를 웃게 하려고 일부러 literal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음모를 꾸몄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비밀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작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는 큰 저택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사려는 부유한 프랑스 커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억양을 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에 대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미있고 무해한 게임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경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유 경험, 내부 농담,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감을 그녀가 대체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관계에 더 많이 녹여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히고 당신을 쫓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친밀함.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바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마치 특별하고 사적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페이스북에 가서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찾아보거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사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취약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는 그녀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보고 내가 그녀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고백들은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그런 비밀 말이죠. 그녀가 이런 은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녀는 관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그녀가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선을 넘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램블러는
불협화음의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불협화음은 누군가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언니 결혼식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 계획을 자주 취소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뇌가 해결책과 명확성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협화음을 내기 전에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기 전에 너무 일찍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녀는 눈치채지도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끌어당기기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이는 여성이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불협화음만으로도 그녀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연애에서 연애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매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남성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다수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이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불협화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이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적절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여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끌리는지에 있어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모가 처음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드시 여성이 당신에게 반하거나 당신을 쫓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관심과 매력을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당신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성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 그녀의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매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실용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획득된 인정, earned validation. 획득된 인정이란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인정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칭찬을 합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거나 눈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획득되지 않은 인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얄밉고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몇 년 전 제3세계 국가를 여행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푸른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다가와 제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칭찬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인정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인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점차 감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정은 그녀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보람을 줍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자발적인 칭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진솔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가 최근 배낭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와, 정말 모험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그저 상대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단하다거나 모험심이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며칠 전에 당신이 해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인정은 증폭되어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정의 핵심이며 여성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로잡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으로 숙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당신을 쫓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흥분은 심리적인 고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감정적, 성적 매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그녀의 손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았지만 손을 놓으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긴장감은 결국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눈맞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불꽃을 일으킨 후 다시 손을 빼고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입니다. 이 기법은 관계의 발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일상이 되는 대신 관계를 밀고 나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틀 연속으로 주말을 함께 보낸 후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녀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불확실성과 그리움의 순간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의 고조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끌립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고 낭만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몰입하고 매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겨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쿨한 취약성.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강력한 계기는 제가 쿨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연약함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유명인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쇼 인터뷰에서 유명인들은 이 기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부나 성공을 과시하며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을 소탈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튜 맥커너이나 조지 클루니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 자신의 저택이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에게 더 호감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청중이 그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여성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었던 유일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들과 아마겟돈을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뻔히 보였고 친구들도 알아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소 취약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쿨한 취약성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한 취약성은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유명인들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유명인들은 쿨한 취약성을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력을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통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머릿속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청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다음 재미있는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성과의 대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표정하게 앉아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태도를 조절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세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관계를 쌓고 그녀가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파트너. 여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범죄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사람만의 경험과 비밀 농담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면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만날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드라마 더 오피스 초반 시즌, 특히 짐과 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수많은 비밀 농담을 나누고 오직 그들만 이해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마치 범죄 파트너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대화에서 literall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를 웃게 하려고 일부러 literal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음모를 꾸몄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비밀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작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는 큰 저택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사려는 부유한 프랑스 커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억양을 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에 대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미있고 무해한 게임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경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유 경험, 내부 농담,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감을 그녀가 대체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관계에 더 많이 녹여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히고 당신을 쫓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번째, 친밀함.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바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마치 특별하고 사적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페이스북에 가서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찾아보거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사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취약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는 그녀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보고 내가 그녀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고백들은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그런 비밀 말이죠. 그녀가 이런 은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녀는 관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그녀가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선을 넘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램블러는 불협화음의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불협화음은 누군가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언니 결혼식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 계획을 자주 취소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뇌가 해결책과 명확성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협화음을 내기 전에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기 전에 너무 일찍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녀는 눈치채지도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끌어당기기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이는 여성이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불협화만으로도 그녀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연애에서 연애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매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남성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다수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이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불협화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이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적절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여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끌리는지에 있어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모가 처음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드시 여성이 당신에게 반하거나 당신을 쫓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관심과 매력을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당신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성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 그녀의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매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실용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획득된 인정, earnable validation. 획득된 인정이란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인정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칭찬을 합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거나 눈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획득되지 않은 인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얄밉고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몇 년 전 제3세계 국가를 여행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푸른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다가와 제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칭찬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인정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인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점차 감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정은 그녀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보람을 줍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자발적인 칭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진솔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가 최근 배낭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와, 정말 모험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그저 상대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단하다거나 모험심이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며칠 전에 당신이 해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인정은 증폭되어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정의 핵심이며 여성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로잡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으로 숙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당신을 쫓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흥분은 심리적인 고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감정적, 성적 매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그녀의 손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았지만 손을 놓으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긴장감은 결국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눈맞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불꽃을 일으킨 후 다시 손을 빼고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입니다. 이 기법은 관계의 발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일상이 되는 대신 관계를 밀고 나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틀 연속으로 주말을 함께 보낸 후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녀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불확실성과 그리움의 순간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의 고조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끌립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고 낭만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몰입하고 매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겨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쿨한 취약성.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강력한 계기는 제가 쿨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연약함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유명인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쇼 인터뷰에서 유명인들은 이 기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부나 성공을 과시하며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을 소탈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튜 맥커너이나 조지 클루니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 자신의 저택이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에게 더 호감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청중이 그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여성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었던 유일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들과 아마겟돈을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뻔히 보였고 친구들도 알아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소 취약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쿨한 취약성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한 취약성은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유명인들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유명인들은 쿨한 취약성을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력을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통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머릿속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청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다음 재미있는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성과의 대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표정하게 앉아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태도를 조절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세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관계를 쌓고 그녀가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파트너. 여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범죄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사람만의 경험과 비밀 농담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면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만날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드라마 더 오피스 초반 시즌, 특히 짐과 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수많은 비밀 농담을 나누고 오직 그들만 이해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마치 범죄 파트너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대화에서 literall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를 웃게 하려고 일부러 literal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음모를 꾸몄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비밀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작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는 큰 저택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사려는 부유한 프랑스 커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억양을 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에 대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미있고 무해한 게임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경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유 경험, 내부 농담,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감을 그녀가 대체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관계에 더 많이 녹여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히고 당신을 쫓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번째, 친밀함.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바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마치 특별하고 사적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페이스북에 가서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찾아보거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사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취약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는 그녀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보고 내가 그녀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고백들은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그런 비밀 말이죠. 그녀가 이런 은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녀는 관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그녀가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선을 넘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램블러는 불협화음의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불협화음은 누군가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언니 결혼식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 계획을 자주 취소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뇌가 해결책과 명확성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협화음을 내기 전에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기 전에 너무 일찍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녀는 눈치채지도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끌어당기기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이는 여성이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불협화음만으로도 그녀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연애에서 연애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매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남성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다수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이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불협화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이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적절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여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끌리는지에 있어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인지 아닌지는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외모가 처음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드시 여성이 당신에게 반하거나 당신을 쫓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에게 깊이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관심과 매력을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가 당신과의 미래를 그려보고 당신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성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 그녀의 관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매력을 더 깊게 만들어줄 실용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획득된 인정, earnable validation. 획득된 인정이란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인정하기 위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칭찬을 합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하거나 눈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획득되지 않은 인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얄밉고 심지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몇 년 전 제3세계 국가를 여행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푸른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다가와 제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칭찬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인정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 인정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점차 감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정은 그녀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보람을 줍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정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자발적인 칭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진솔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가 최근 배낭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칭찬 대신 와, 정말 모험심이 많으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 그저 상대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대단하다거나 모험심이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며칠 전에
당신이 해줬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면 인정은 증폭되어 더욱 강렬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정의 핵심이며 여성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로잡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으로 숙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당신을 쫓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흥분은 심리적인 고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감정적, 성적 매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그녀의 손을 잡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았지만 손을 놓으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긴장감은 결국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눈맞춤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그녀의 시선을 붙잡아 불꽃을 일으킨 후 다시 손을 빼고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입니다. 이 기법은 관계의 발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일상이 되는 대신 관계를 밀고 나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이틀 연속으로 주말을 함께 보낸 후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녀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불확실성과 그리움의 순간을 만들어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의 고조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끌립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고 낭만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몰입하고 매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밀고 당기기 역학이 그녀의 집착을 부추겨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간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쿨한 취약성. 다음으로 탐구해야 할 강력한 계기는 제가 쿨한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연약함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유명인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쇼 인터뷰에서 유명인들은 이 기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부나 성공을 과시하며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을 소탈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튜 맥커너이나 조지 클루니는 토크쇼에 출연할 때 자신의 저택이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청중에게 더 호감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청중이 그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여성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울었던 유일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들과 아마겟돈을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뻔히 보였고 친구들도 알아챘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소 취약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쿨한 취약성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한 취약성은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유명인들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유명인들은 쿨한 취약성을 활용하도록 훈련받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력을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통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머릿속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청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나누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의 농담에 웃어주고 다음 재미있는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성과의 대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표정하게 앉아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 태도를 조절하고 공감하며 경청하세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은 관계를 쌓고 그녀가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파트너. 여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범죄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사람만의 경험과 비밀 농담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면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만날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드라마 더 오피스 초반 시즌, 특히 짐과 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수많은 비밀 농담을 나누고 오직 그들만 이해하는 순간들을 공유하며 마치 범죄 파트너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대화에서 literall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살짝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방금 사용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를 웃게 하려고 일부러 literal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음모를 꾸몄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비밀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작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하우스를 열고 있는 큰 저택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집을 사려는 부유한 프랑스 커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억양을 쓰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에 대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동시에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재미있고 무해한 게임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범죄 파트너 경험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유 경험, 내부 농담,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이 합쳐지면 두 사람이 쌓아온 유대감을 그녀가 대체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관계에 더 많이 녹여낼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히고 당신을 쫓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친밀함. 다음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바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마치 특별하고 사적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페이스북에 가서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찾아보거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와 사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아니면 내가 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보통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취약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는 그녀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보고 내가 그녀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고백들은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그런 비밀 말이죠. 그녀가 이런 은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녀는 관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대감은 그녀가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이미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강해지고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선을 넘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램블러는 불협화음의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불협화음은 누군가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동시에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언니 결혼식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표현하지만 그 계획을 자주 취소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뇌가 해결책과 명확성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협화음을 내기 전에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기 전에 너무 일찍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녀는 눈치채지도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끌어당기기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이는 여성이 이미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불협화음만으로도 그녀의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여성과는 다릅니다. 연애에서 연애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매일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남성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다수가 백만장자가 아닌 평범한 외모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이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불협화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성이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적절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